잠깐만요. 지금 뭐 속보가 뜨고 있는데요. 진짜? 자, KBC 광주방송 단독입니다. 민주 인천 경기 재보선 라인업 완성. 김남준 계양을, 송영길 연수갑, 이광재 하남갑. 요게 지금 논의했다 관계자다. 요 확정으로 혹시 기사가 뜬 게 있나요? 아, 발표가 됐나요? 잠깐만요. 확정 발표가 났다고 하네요. 속보 발표가 됐네요. 네. 자, 기사로 그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를 전략 공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수갑은 연수가, 아니죠, 이건 네, 아니고. 그다음에 네, 인천 계양을에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고요. 네. 이광재 하남은 아직 얘기가 없는 거군요. 일단 발표는 두 지역구에 대해서 발표가 난 상황입니다. 제가 12시 청기화 뉴스에서도 좀 더 종합적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어제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했던 부분이 상당히 좀 사실에 부합하는 것 같다라는 네. 취지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어제 그 기사를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리면서 요 이야기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야기들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만 그나마 단독 형태로 기사 형태로 꾸려서 올린 거는 뉴스토마토가 어제 처음이었는데 하남의 이광재, 송영길 연수, 하종우가 갑자기 또 북갑 딱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없었던 김남준, 계양까지 포함해서 조금 전에 보도가 발표 형식으로 났는데요. 아직 이광재, 하남, 하정우, 북갑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된 상황인데 자, 일단 발표된 내용 한번 확인을 좀 해볼까요? 결국은 송영길을 연수 갑에 공천을 네. 전략 공천했네요. 송영길 대표가 귀국 앞두고 있었던 4월 20일에 그 연수 쪽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었어요. 자정 조금 넘어선가. 그때 이미 압도적으로 민심이 송영길을 계양을 줄 게 아니라면 여기가 텃밭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던 일 마저 해야 된다. 선당후사했던 사람이 이렇게 내치면 앞으로 누가 당의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뼈를 묻고 본인을 던지겠는가라는 민심이 들끓었었단 말이죠. 근데 압도적으로 1위가 나온 송영길 전 대표님을 공천 주지 않는다면 이게 파열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론조사가 한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또 이름이 거론됐던 박남춘 그쪽에서 이제 시장하셨던 분은 아마도 이제 교통 정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인천공항 사장 자리가 비었죠. 그래서 혹시 이제 가르마가 타지기를 자리가 또 있고 인천에서 계속 활동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니 한번 우리 이렇게 결정 내려보자 하고 설득이 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추정입니다.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듣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비슷한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예우를 갖출 것인가라는 측면을 놓고, 상당히, 당연히 우리 상식으로는 송영길이라고 하는 중진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또 계양을 양보했던, 그런 미덕을 갖춘 원로니까 충분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늦어지면서 네. 혹시 뭐 자기 당권 장악에 있어서 좀 불편한 존재라서 어떤 식으로 좀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 결국은 가장 뭐 비슷한 정답에 가까운 결론을 낸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왜 송영길 전 대표가 연수이고 김남준 대변인께서 뭐 개항을 가는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아 그래요? 아니 그냥 송영길 대표님을 개항을 공천하면 된다고 봐요. 그 본인이 오선했던 지역구이고 그 아까 대변인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당에 대해서 헌신을 했고 희생을 했고 지금의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 있기까지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개항을 그 부분은. 근데 그러면 선당후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에서 예우하고 대우하지 않으면 이게 송영길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기율이 흐트러집니다. 후배들이 앞으로 선당후사를 요청받아야 되는 특수한 국면이 있을 텐데 그걸 수용하겠습니까? 아 선배들 선당후사하는 거 보니까 헌신하면 헌신짝 되더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영길 대표에 대한 평가 이전에
이 사안 자체만 보면은 송영길 대표는 그냥 예우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항을 공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김남준 대변인께서 왜 개항을에 출마해야 되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걸 뭐 그러니까 대통령 최측근이니까 무서워서 말을 잘 못하나 본데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을 했거나 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수갑이 뭐 어려워서 그러는 건가? 그러면 만약에 그런 거면은 저는 출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저희 직전 원내대표가 3선 동안 닦아놓은 지역인데 거기가 무서우면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 굳이 개항을에 고집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늦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도부가 가르마를 태우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이라도 차선이라도 이렇게 해서 다행이다 이 정도로 평가만 하겠습니다. 다행스럽다 차선으로서 이 정도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헌신 코드로 보면 김용 전 부위원장 같은 맞아요. 경우가 이제 정확하게 보면 사실은 헌신짝이 되느냐 헌신이 되느냐 그 상황에 있는 분인데 김영진 의원은 이제 상당히 불편한 현실적인 국민 눈높이에서 불편한 입장을 표출을 하셨는데 또 23분인가요? 민주당 의원들은 지시했다고 어려울 들었어요. 때 그렇죠. 어려울 때 빗맛 같이 맞아야지 이러면서 입장을 내줬단 말이에요. 요거 23분의 의원들이 사실 이렇게 나서서 입장을 표시한 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비평할 때 이 소위 아이템이 제일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재평가랑 원칙이랑 충돌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평가로는 김용 부원장 공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당에서 공식적으로 그 검찰의 조작 기소, 윤석열 정권의 검찰의 조작 기소, 이거 국정조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용 부원장 윤석열 정치검찰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뭐 아마 사감일 테지만 개인적으로 김용 부원장 성품이 매우 좋습니다. 민주당 패널 중에 개파 초월해서 김용 부원장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거 들어본 적 없으실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경기도지사 하실 시절에 정말 어려울 때 네. 최측근으로서 그걸 돌파하는데 네. 일을 담당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가와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저의 평가인데 저의 평가가 유권자들 보편 유권자들한테 닿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법원에서 2심 유죄 나온 상황이면은 공천을 하지 말고 대법원까지 털고 난 뒤에 공천하는 게 맞다 공당이라면 이게 아마 보편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원칙일 겁니다. 그러니까. 20몇 명 의원님들이나 제가 이 평가를 아무리 얘기해도 못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영진 의원님 같은 분들이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생각이 다른 문제예요. 송영길 전 대표를 개항을에 공천하는 건 원칙인 것이고요. 이건 그냥 생각이 다른 문제라서 지도부가 결단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한테도 욕 안 먹고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거 자꾸 평론가들이 말장난하는데 불가능한 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평론가들은 해도 돼요. 근데 지도부는 그러면 안 되죠. 눈치 보지 말고 그 국민들이 이러한 비판의 눈초리가 있는지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공천하고 같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평가하기로는 공천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공당 아니냐 김용 부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겠다라고 하든가 결단을 하고 요걸 같이 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냥 저는 원칙 어기는 평론한다고 욕 먹으면 같이 먹기로 한 거예요. 하원기 소장님 의견에 얹어서 네. 민주당에서 공천하는 것이 민주당의 선택인 거잖아요. 네. 그 이후에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유권자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이성윤 의원 한 예를 들어보면 이성윤 의원 2024년에 총선 출마했어요. 그리고 대법 확정은 그 다음 해에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 면에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기조는 조작 기소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이 사람은 무죄야. 그리고 무혐의 날 거야. 당연히 혐의 없음으로 나올 거야. 라고 믿고 가는 기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 잣대가 김용에게는 다르게 적용되는가를 일단 물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열띠게 토론하고 있는 국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국조 열어서 자신 있게 발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용 부위원장이 결국 그렇게 되면 자가당착,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진짜 울분을 토해내시는 그게 자꾸 막 귓전에 맴돌아가지고
사실 이 부분 지금 여기 말고도 되게 어려운 지역구들이 논리와 원칙 이 충돌하는 지역들이 제법 있는데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국회 생각이 혹은 되어집니다. 정치는 모순되고 양가적인 두 가치를 서로 대변해서 조율하는 행위입니다. 그 국회에는 노동 대변하는 의원도 있고요. 기업 대변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서로 충돌하죠. 근데 그 충돌 속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특정한 국면에 되면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도부가 이거는 가르마를 태우고 같이 욕을 먹어줘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면은 잡음만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